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요즘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날이 많이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종로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종로에 외국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저는 어제 종로를 왜 다녀왔냐? 저의 학생분 중에 제 수업을 지금 제일 오래 듣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놀러 왔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오느라 제가 종로에 다녀왔는데요. 그분은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이고 한국에 되게 오랜만에 이번에 방문하신 거였어요. 여행 오셔가지고 어제 얘기하면서 뭐 한국 오랜만에 와서 느낀 점이나 뭐 한국에 좀 신기하다라고 느낀 포인트들 그런 거를 저랑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이거는 얘기해볼 만하다, 신기하다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학생분이 이제 지하철로 이동을 할 때 거기 스크린 도어라는 게 있거든요.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이랑 사람이랑 이렇게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유리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문이 있는데 거기 스크린 도어에 막 뭔가 한글로 뭐 엄청 글이 적혀 있길래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뭐 안내 문구인가? 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같은 그런 경고 문구인가 하고 좀 읽어보니까 이게 시인 거예요. 시 아시나요, 여러분? 영어로는 포엠이죠. 그 짧은 글인데 그게 스크린도어에 적혀 있는 걸 보고 한국인들이 시를 그렇게 좋아해요? 시를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지하철에 시가 적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한국 어느 역에나 가든지 진짜 다양한 시가 그렇게 유리문에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특이한 건가 신기한 건가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외국분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게 신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한국의 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고 싶은데 우선 한국의 이 한국 지하철에 왜 시가 있느냐부터 좀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요. 우선 한국인들이 시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시의 특징이 뭐죠? 시의 특징은 아무래도 짧고 임팩트가 있죠. 짧고 강하다는 게 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5분? 많이 기다려봐야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일 거예요, 보통. 지하철을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릴 때 보통은 뭐 누굴 만나러 가는 길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뭐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 뭐 그럴 때 혼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다 보면은 핸드폰을 할 때도 있지만 뭔가 혼자 오늘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랑 했던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따뜻한 한마디를 이렇게 건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뭔가 글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긴 글은 그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걸 다 읽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짧고 임팩트가 있는 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를 거기 좀 남기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유명한 시인의 시도 적혀 있지만 시민들의 시도 적혀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의 시를 좀 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뽑힌 사람들의 시도 거기 스크린도어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한국의 시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시 좋아하시나요? 자주 읽으시나요?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시를 다들 배워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국어 시간이라고 우리 한국인들도 한국어 수업을 듣잖아요. 거기 국어 수업에 이 시에 대한 파트가 있어가지고 항상 많이 배워왔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네, 유명한 시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있으니까 봄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뭔가요? 저는 꽃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있는 그 꽃에 관련된 시 엄청 유명하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시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보려고 하니까 오늘은 엄청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에 그 적혀있는 문장이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국인들한테도 어렵기 때문에 이 국어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쉽게 풀이까지 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라는 시였는데요. 저의 낭독 괜찮았나요? 이렇게 시 읽는 거 듣기 좋았나요? 이 시는요, 한국에서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다라고 하는데 이 실존주의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다라고 하고요. 우선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 전, 뭐 이름을 부른다는 게 진짜 디디 이렇게 부르는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거는 나한테 뭔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모를 때는 그냥 이 사람이 뭘 하든지 그냥 그거는 어떤 사람이 뭔가 몸짓,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친해지고 알게 되고 뭐 만나게 되고 그러기 전에는 이 사람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뭔가가 그냥 옆에서 움직이네. 이 정도였는데 이제 두 번째.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둘이 친해지고 알아가게 되고 하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 꽃이 됐대요. 꽃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예요? 꽃은 뭐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존재일 수도 있고 뭐 즐겁게 해주는 존재, 뭐 나한테 의미가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해석에 따라 다른데 뭐 누구한테는 꽃이 뭐 슬프고 싫은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완전 상관없는 무언가는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움직이네 이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꽃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이름을 불러줬을 때 신경 쓰고 알게 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면 할수록 이제 나한테 꽃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 됐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나의 이름을 누군가 좀 나한테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이런 꽃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준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이렇게 나한테 어울리는 색, 나한테 어울리는 뭐 향기 이런 걸 찾아서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딱 맞는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나도 그렇게 꽃이 될 텐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해 준다면 나도 그 사람한테 가서 예쁜 꽃처럼 꽃이 되어가지고 즐겁게 해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한테 항상 뭔가가 되고 싶죠. 그냥 움직이는 사람, 그냥 하나의 몸짓으로 끝나고 싶지 않고 누군가한테는 내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꽃이 될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하나의 몸짓인 거잖아요. 여기 시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는 몸짓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눈짓이에요. 몸짓은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거고 눈짓은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눈짓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저기 옆에 사람 봐봐. 이거를 이렇게 윙크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짓이랑 눈짓이 다른 이유는 처음에 몸짓은 그냥 사람이 몸이 움직이네 이런 거였는데 눈을 본다는 건 이제 중요한 사람이 됐다. 혹은 이렇게 눈을 보고 대화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어떤 사람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너는 나한테, 나는 너한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눈빛, 그런 눈으로 남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꽃은 뭐 아름다운 그런 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뭔가 특별함? 이 사람의 그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관계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 주는 메시지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서로 이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네,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알아주길 원하고 그걸 알아줌으로써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된다. 그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거를 좀 존중해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색깔대로 그 향기대로 받아들여주고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도 꽃, 나도 꽃, 우리 모두가 꽃밭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첫 번째 시, 김춘수 시인의 꽃.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 좀 아름답고 몽글몽글 두근두근 좀 설레는 뭐랄까 따뜻한 그런 시라면 이제 두 번째 시는 그렇게 따뜻한 내용은 아니에요. 좀 슬픈 시고요. 시인은 김소월이라는 시인이고요. 제목은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1922년에 나온 시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한번 이해할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시였고요. 우선 바로 해석해볼까요? 먼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시작했죠. 나를 보는 것이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우선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소중한 관계였는데 누군가가 떠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보는 것이 역겨워서 간다.
역겹다라는 단어는 좀 강한 표현인데 어떤 것을 보면 막 토할 것 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와, 역겨워. 진짜 싫어. 하는 그런 감정을 역겹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막 토할 것 같이 싫고 불쾌하고 내가 보기가 싫어. 그래서 떠나간다면 그렇게 떠나갈 때는 말 없이 고이, 곱게, 좋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커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 보는 게 막 짜증나. 근데 역겹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그래도 사랑하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정말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랑이 식은 대표적인 그 시그널, 대표적인 신호로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는 모습이 막 보기가 싫어. 그러면 이제 사랑이 정말 식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이제 그게 별로 보고 싶지가 않고 좀 같이 있는 시간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헤어지거나 떠나거나 이렇게 될 때도 있죠.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할까요? 그렇게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 상대방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럴 때가 온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날 보는 게 이제 싫고 그래서 떠나갈 때는 말 없이 좋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나를 버릴 거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쿨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고 하는데 여기 영변이라는 곳은 한반도 이제 한국 전체 지도를 보면은 북한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북한 쪽에 약산이라고 하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있는 지역에 실제로 있는 산 이름이에요. 뭐 한라산, 백두산처럼 실제로 있는 산이고 그 약산에 있는 진달래꽃은 핑크색 그런 꽃인데 되게 예쁘고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에요. 진달래꽃은 벚꽃보다 살짝 빨리 피는 편입니다. 뭐 3월, 4월쯤에 볼 수 있는 꽃인데 그 꽃을 당신이 가는 길에 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가 이렇게 갈 수 있게 거기에 꽃을 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다음을 보면은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 꽃을 잘 밟고 가세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뿐히 들여밟고 가래요. 이 말이 좀 일단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해보면 들여밟는 거는 그냥 밟는 건 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위에 발이 딱 올라가면은 밟는 건데 들여밟는 거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줘서 위에서 아래로 꾹 밟는 거 그걸 들여밟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에는 사뿐히라고 했어요. 사뿐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꽉꽉꽉 밟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약하고 가볍게 가벼운 터치 그런 게 사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사뿐히 들여밟아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가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꾹꾹 이렇게 밟고 가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내가 뿌려준 꽃을 이렇게 밟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인데 나보기가 역겨워 다시 한번 나왔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죽어도 내가 울지 않을 거예요. 안 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려드리는 꽃 밟고 가세요. 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울지도 않고요. 말도 안 할 테니까 그 꽃 뿌려드린 거 밟고 가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눈치 있는 남자친구분들, 이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 잘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사이가 안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 내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나를 떠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냥 너 앞에 이렇게 꽃을 뿌려줄 거고 너는 그 꽃을 잘 밟고 가. 나는 울지도 않을 거고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떠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휴, 역시 나의 여자친구야. 정말 착하군. 내가 혹시나 떠나가는 마음이 들더라도 안심해도 되겠어. 울지도 않고 할 테니까 괜찮다. 휴, 마음이 가벼워졌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눈치 있는 남자친구분들, 눈치가 있는 남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오히려 무서운 거죠. 헤어지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 그냥 가. 나 안 올 거야. 아이고 좋아라. 꽃 뿌려줄게. 너 그거 밟고 가. 그러니까 헤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어법. 오히려 반대의 내용인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살짝 꼬아서 트위스트 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시는 한국의 그 대표적인 감정 중에 하나인 한이 담겨있는 그런 시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은 누구한테 이렇게 털어놓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픔 같은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좀 보이는 시고, 그리고 옛날 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분들이 뭔가 이렇게 화가 나고 슬프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런 전통적인 생각들을 표현해주는 시다라고 얘기해주기도 해요. 여기서 좀 시에 숨겨진 해석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재밌거든요. 여기서 꽃을 뿌려드리겠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제 나를 잊고 꽃길 걸으면서 더 잘 사세요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 약산에 피는 진달래꽃은 원래 진달래꽃은 핑크색인데 여기에 피는 꽃은 빨간색이래요. 되게 빨갛기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이 빨간 진달래꽃은 행복한 길 이런 뜻이 아니고 피 같은 이미지인 거예요. 너가 나한테서 돌아서서 그렇게 떠날 때 밟는 그런 꽃은 나의 피를 밟는 것 같이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너 나 떠나면 되게 고통스러울걸? 내 피를 밟고 가는 것만큼 너도 고통스러울 거고 나도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뿐히 지려 밟아라.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나의 피 같은 나의 슬픔을 사뿐히 가벼운 마음으로 짓밟고 가.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밟고 가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비하인드들을 알고 들어보면 좀 무섭죠. 이 여자분의 그 말이.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너가 떠나면 너무 슬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허락 맡을 때 있죠. 커플 사이에서 어떤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번에 여자 후배들이랑 같이 저기 좀 여행 다녀오려고 해. 근데 다녀와도 괜찮을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여자분들이 뭐? 어떻게 그런 데를 가? 나를 두고? 뭐 여자 후배들? 장난해 지금? 그거는 아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단어법으로 얘기했을 때가 더 무섭거든요. 여행? 와, 되게 재밌겠다. 뭐, 얼마나 가는 거야? 한, 일주일 가는 거야? 와, 진짜 재밌겠는데? 거기 가서 꼭 즐기고 와. 완전히 즐겨버려. 그냥 나 같은 건 잊고, 그냥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여행을 하고 다녀왔으면 좋겠어, 난 너가. 난 괜찮아. 나는 안 울어. 너가 그렇게 다른 여성분들과 어울려 논다고 해도 나는 괜찮거든? 그러니까 꼭 재밌게 놀고 와. 잘 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어법이 들어간 시처럼 보여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주인공들이 뭐 사이가 좋은 사이인 건지 아니면 헤어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자가 불안해서 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남자분
이 주인공의 남자친구든지 뭐 떠나가려고 하는 그분이 제발 이 시를 읽고 눈치를 챙겼으면 좋겠네요. 이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뭔지 파악하셨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시가 정말 좀 한국의 문화 같은 게 조금 담겨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서 오랫동안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는 엄청 짧아요. 진짜 짧은 시고요. 그리고 현대 시입니다. 현대 한국 시예요. 그리고 이 시는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우선 시인은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고요. 제목은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풀꽃은 아까 얘기했던 뭐 진달래꽃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장미, 튤립 뭐 이런 예쁜 꽃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이게 풀이야 꽃이야 하는 그런 작은 꽃 있죠. 이렇게 풀 사이에 있는 작은 꽃,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보지 않는 그런 꽃을 풀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풀꽃에 대해서 쓴, 그리고 짧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잘 들으셨죠? 사람들 중에는 진짜 장미 같은 사람, 누가 봐도 화려하고 빨간 그런 장미같이 예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장미도 맨날 보면 어떻죠? 그냥 장미예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냥 좀 더 빨리 질려버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장미는 자세히 보다 보면은 막 가시도 있어가지고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좀 안 좋은 점들도 있는데, 풀꽃은 어떻습니까? 풀꽃은 딱 보기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나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나는 화려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고 누가 봤을 때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고 막 첫눈에 반할 일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풀꽃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고 사랑스럽고 예쁘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수수한 그런 꽃들이 쉽게 질리지도 않고 오래 보면 볼수록 새로운 막 면들이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너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시에서 나의 매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날 몰라보고 내 매력을 모르고 또 내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를 진짜 알게 되고 그 매력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장미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매력이 너한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따뜻한 시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유명한 시 3가지를 읽어드려 봤는데요.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제가 뭐 한국 시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나라에서 봤던 시나 아니면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봤던 문장들,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직접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들려드린 시, 그리고 시에 담겨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고 또 참고해서 다음에 한국 시, 재밌는 시 소개해드릴 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의 시 3편, 꽃에 대한 시였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시 3편 소개해드렸죠. 그 중에서도 꽃과 관련된 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 소개해드리고 끝내보려고 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예쁘고 이미 이렇게 완성된 채로 피어난 것 같은 그런 꽃들조차 다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런 힘든 시기는 있지만 그거는 꽃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요즘 마음이 좀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힘들고 좀 삶이 흔들리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꽃이 피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만의 계절 속에서 예쁜 꽃이 될 수 있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팟캐스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좋은 한국 문화, 한국의 문학 그리고 한국의 뭐 소식 같은 것들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주시는 분들, 디디를 응원해주고 싶다, 응원하는 마음을 보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3월이죠. 3월 날씨가 아직까지는 춥습니다. 그래서 봄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따뜻해진 날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한국 여행 오시는 분들 지금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얇은 겉옷 같은 거 항상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